세계로 향하는 맑은 창, 제이칸 뉴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고대 그리스예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른들은 항상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돌에 쓰여진 비문내를 해석하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집트인가 그리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항상 어른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어린이들을 보면 항상 걱정이 되고 또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항상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 짓을 생각 못한다고 저 또한 여러분 이게 어린이일 때 과연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후세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항상 걱정을 하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많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과거에 이제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선생님 세대 때에 비춰 본다면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제도였고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예라든가 또 뭐 사고 표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또 과거보다는 더 표현력이 우수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가 좀 교육받을 기회가 좀 없었던 거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대만 있고 엄마, 아버지하고만 관계가 되고 또 하나 명, 두 명 나니까 굉장히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낌을 받는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한데 사랑을 주는 게 좀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대화가 많이 부족해서 언어의 풍부함이 좀 부족한 거에서 굉장히 요즘에 축약된 언어를 많이 쓰고 또 욕설을 좀 많이 하고 그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제가 교총에서 언어 문화를 위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과거보다 더 달라진 세대라고 이렇게 좀 봅니다. 어찌됐든지 과거의 그런 형식 논리에 보면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틀이 좀 안 갖춰진 걸로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틀 안에 갇히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또 해나가는 장단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은 9시에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등교 시간에 대한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재정 교육감님과 으로부터 시작된 이 9시 등교제는 교육감이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뽑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교육부의 국가 정책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에 이제 독자적으로 교육 정책을 할 수 있게 따라서 논란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학교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일 때 많은 여러 가지 잠재 능력을 키워서 학력도 키우고 인성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100세 시대에 성년이 돼서 정말도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다소간 현재 청소년 기의 생활은 현재의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등교 시간은 학생들의 현재 즉각적인 욕구에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가 이 사탕은 달지만 이가 썩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보면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참아내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이제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게 시간을 늦추겠다고 하니까 당장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는 측면도 있고, 또 소수의 그것을 좋아하는 선생님, 학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근본으로 본래적 목표로 보면 학교라는 제도가 좀 더 어떤 측면에서 더 일찍 가급적 오는 것이 그 학생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이제 조희영 교육감께서도 이제 다양한 민주적 제도를 민주적인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반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소수는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요구 또 학부모들의 요구를 설문조사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교육의 본래적 목표가 어떤 쪽이냐라고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 8시 등교라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7시 40분이면 더 일찍 오는 게 본연의 목표이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일찍 올 수는 없으니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간제를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모님들의 또 삶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듬을 잘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 정착이 된 이런 그 학교 제도를 갑자기 한 분의 생각, 또 소수의 학생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러한 전통을, 제도를 확 바꾸는 것은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들께서 그러한 토론보다는 오히려 우리 현재 우리 학생들은 과연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 성찰, 근본적인 그런 토론을 유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 때 교육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만약에 그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시민들이 뽑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미 학부모님이 다 이제 자녀를 양육한 분들은 별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육감을 뽑는다고 해도 관심을 별로 안 갖고 해서 우리가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찍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감 선거의 그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주장하는 것이 현재의 그 교육의 관계자들,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이나 또 교사 이렇게 좀 그 직접 이 교육에 참여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의 참여도 교육감 선거에 국한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가치 판단을 우리가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제도에 어떤 그 성인들의 이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판단 그 연령을 18세로 제한시켜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즉각적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입니다만은 고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은 아주 선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잘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제한된 직선제로 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제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권이 그런 정도의 그런 깊은 사고가 있나 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여전히 이런 그 시장과 동시로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시장 뽑는 데 관심이 있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좀 왜곡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정치적 행위 선거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뽑는 이 교육감 선거가 헌법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헌법 제31조 사항이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의 위헌 소송을 제가 교총이 했거든요. 위헌이다. 그래서 교육감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교육자가 뽑혀야지.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니까 초중등 교육자가 해야지 교수님이 하고 또 일반인이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교육감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선생님직을 그만둬야지 교육감에 나가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원의 교육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교육감 선거 제도는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의 학생 참여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교육자 구성원, 교육 직접 당사자들이 뽑는 제도로 한다면 저는 고등학생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꿈도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공부와 취미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만은 학창 시절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름날에 한판이 놀다가 배짱이는 겨울에 이제 그 우화를 알지 않습니까? 네. 개미는 여름에 꾸준히 노력해서 겨울에 이렇게 아주 겨울을 잘 지낸 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는 인생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젊은 시절은 활동 욕구가 있고 많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놀고 싶은 거죠. 논다는 게 꼭 뭐 놀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학창 시절에는 바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계기로 한 이런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는 노력, 이런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형식의 틀 안에 갇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형식의 틀을 준비하는 그 시대의 그 중요한 시기,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때 배우지 못하면 못 배우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어렸을 때 그걸 못 갖추면요, 이 성인이 돼서도 그게 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기에는 다소간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생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론 아주 특이한 예술적 특성을 갖거나 좀 특별한 학생들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수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또 유지되고, 또 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주 끼가 있는 특이한 학생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 줘야죠.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통된 지금 제가 추구하는 그런 자제력과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이 몇 년 전부터 큰 화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제도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내가 이제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류 역사 이래 학교라는 제도 아니나 또 이렇게 집단이 이루어지는 곳에 폭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 있냐면 우리 인간은 내재된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표출하면서 당연히 갈등이 유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싸움도 폭력이고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 신체 폭력만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그런 폭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폭력의 양상이나 원인이 매우 그냥 자연스럽게 다툼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또 아주 가학을 하고 그런 집단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제 형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도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이제 현재 세대에서는 특이한 양상으로 벌어지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처럼 그 동료 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계속 한 학생을 집단 괴롭힘을 한다거나, 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좀 욕구가 불만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신체가 큰 아이들이, 그런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약간 변태적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우리가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있었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일반화되는 만연된 형태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국무총리 산하.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그래서 나는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는데, 제가 군사모 일체. 그래서 선생님과 어머니가 잘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지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면담이 학생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활동들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부득이
일어난 학교 폭력만큼은 이제 뭐 위센터라든가 이제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처방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예방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인 2015년에는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제가 그 교사들도 했고 이제 교육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아니면 대학생들 또 성문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 교총 회장을 하다 보니까 교원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만나지 학생은 안 만나. 너무 이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네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학교 현장 방문을 많이 해서 유치원도 가보고 초등학교도 가보고 중학교도 가보면 이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미래 세대의 자라나는 세대는 생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도 선생님들을 위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과 함께 어떤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학교를 자주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